안녕하세요. 정리수납 교육 전문 강사 김정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작년에 이어서 또 만나 뵙게 되었어요. 선생님들과 저는 오늘 어디를 한번 정리를 해볼 거냐? 바로 냉장고입니다. 냉장고 정리 수납을 하기 전에 먼저 미리 좀 준비해 두어야 할 몇 가지 준비물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방수되는 재질의 천이나 뭐 아니면 이런 방수되는 돗자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식을 꺼낼 때 우리 이렇게 좀 깔아놓고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수되는 매트 깔개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음식을 꺼낼 때는 그냥 맨손으로 꺼낼 수 없잖아요. 이왕이면 우리 집에 있는 음식 깔끔하게 우리 정리수납하기 위해서 좀 여유 있게 준비해 주세요. 니트릴 장갑도 괜찮고 위생 장갑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대량으로 구입한 음식 그냥 그대로 우리 냉장고에 넣을 수는 없지요. 이런 다양한 지퍼백이 있을 겁니다. 지퍼백 그때그때마다 서랍에 꺼내러 가져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미리 옆에다가 지퍼백까지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됐다면 이제 저와 함께 냉장고 정리수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냉장고를 정리하기 전에 먼저 막 꺼내기부터 하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 아까 사진에서 보셨던 것처럼 일단 냉장고 문을 좀 활짝 열어주세요. 활짝 열어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냉장고의 구조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냉장고의 공간마다에 어떻게 수납하면 좋을지에 대한 팁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냉장실부터 한번 볼까요? 냉장실의 선반 이야기 좀 해볼게요. 보통 깊이가 있는 냉장고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저 안쪽에 있는 음식을 꺼내기가 참 애매해요. 자, 이럴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수납 도구를 좀 활용해 보실 수 있어요. 깊이가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길이감 있는 이런 바구니를 좀 활용해 보실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공기도 순환, 냉기도 순환해야 되고 또 우리 음식들을 여기 안쪽에 이렇게 세로로 수납하기 위해서 약간의 길이감 있고 투명한 바구니를 활용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바구니는 꼭 제가 보여드리는 제품만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형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내 냉장고의 폭을 한번 잘 측정해 보시고 거기에 맞는 물건들의 집, 식재료의 집을 만들어줄 때 이런 바구니들을 좀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보통 냉장실 선반에는 반찬 많이 놓고 드실 거예요. 이럴 때 팁 하나 알려드릴까요? 자, 이런 쟁반을 좀 활용해 보실 수 있어요. 다양한 이제 반찬이 올려놓을 수 있는 쟁반인데 저는 잠깐 좀 다소 작은 거를 준비하긴 했습니다만 집에 반찬의 양이 많을 때는 조금 더 넓은 쟁반도 괜찮아요. 거기에 오늘 우리가 바로 해서 우리 가족들이 먹을 반찬들을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이대로 냉장고 선반에 한번 넣어놓으시면 내가 뭐를 먹을지 막 찾을 게 아니라 식사 때가 되신다면 요거 그대로 쟁반째 꺼내서 드시고 남아있는 잔반을 덮어서 다시 집어넣게 되면 우리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우리 이렇게 좀 활용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자주 먹는 반찬들은 이렇게 쟁반을 좀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냉장실 선반에 음식물 쓰레기를 자꾸 양산하는 얘네들이에요, 이거. 검정색 비닐봉투 있잖아요. 자, 내가 살 때는 이게 뭔지 알아서 집어넣는데요. 막상 시간이 지나고 나서 선반에 여러 가지 봉투가 있다 보면 이게 뭔지가 잊혀져 가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열어보면 여기에 이미 누렇게 변한 어떤 콩나물이 있다거나 자, 내가 모르는 것들 결국 음식물 쓰레기로 그냥 버리시게 하지 마시고요. 특히 콩나물 있죠. 우리 먹다 남은 콩나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또 봉투에 둘둘둘 싸가지고 그냥 수납하시면 금방 갈색으로 변하고 물 생기잖아요. 자,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팁 하나 더 드릴게요. 네, 집에 밀폐용기 좀 있으시죠? 밀폐용기를 좀 사용해 볼게요. 우리 먹다가 남은 나중에 조금 있다가 국 끓여 먹어야지 라고 하는 콩나물이 어느 정도 남았으면 그냥 비닐에 넣는 것보다요. 이렇게 콩나물을 밀폐용기에 담고 콩나물이 잠길 정도로 자작하게 물을 좀 부어 두세요. 그리고 나서 뚜껑을 닫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요.
하루 이틀에 한 번씩만 요 물만 교체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물만 교체해 주시면 이 콩나물 색깔 변하지 않고 2주 동안 아삭하게 또 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요, 우리 이거 남는 거 다 음식물 쓰레기로 그냥 버릴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 다 먹어서, 우리 다 드셔서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또 냉장고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냉장고의 문짝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이번에는 냉장고 우리 도어 문짝 있잖아요. 거기 수납하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어떤 냉장고는요, 도어 선반폭이 되게 넓은 칸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소스들을 꽂을 때 보면요, 막 그냥 집어넣게 되고, 그리고 막 쓰러지기도 하고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모든 물건의 집을 만들어주는 그 수납을 할 때는요, 사실 물건들이 돌아갈 집을 그대로 만들어주면 유지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을 만들어줄 때 활용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이런 종이 우유팩이에요. 특히 이렇게 병 제품으로 된 이런 소스들 칸칸이 집을 만드는 방법을 우유팩으로 좀 보여드리면, 얘를 이렇게 낮게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낮게 잘라서 내가 문짝에다가 이렇게 칸칸이, 요건 이제 진짜 문짝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칸이 나누어진 곳에 안쪽에 넣어도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집을 만들어 주실 수 있고요. 요거 가위질하는 팁 좀 알려드릴까요? 그냥 막 이거를 칼로 자르시려면 좀 불편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거를 그냥 종이니까 이렇게 납작하게 만드시면 돼요. 자, 이렇게 납작하게 만든 상태에서 그냥 가위를 가지고요, 이렇게 직선 자르기 하세요. 쭉 직선 맞춰서 그냥 자르기만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잘라 놓으면 여기 깔끔하게 이렇게 네모로 떨어지게 되죠. 그럼 이 상태를 그대로 내가 문짝에다가 이렇게 꽂아서 칸칸이 집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소스별로 이렇게 집을 만들어 보관하고 나면 사용하고 난 소스들은 바로 그 자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뭐 케찹도 요 집으로 들어온다거나 이렇게 집을 좀 마련해 주실 수 있겠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집 만드는 거 하나만 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바로 이렇게 조리하고 약간의 남은 자투리 식재료들. 자, 북엇국을 끓였는데 북어채가 요 정도 남았어요. 그러면 아이고 이거 다음에 한번 먹어야지 하고 이렇게 비닐에 담고 냉장고 문짝에 툭 던져 놓으실 수 있거든요. 그럼 다른 음식들이랑 막 뒤섞이다 보면 이거 제때 못 찾아서 못 드실 수 있어요. 자, 요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게, 우리 보통 우리 생수병 있잖아요. 페트병으로 되어 있는 생수 드시고 난 다음에요, 요것도 칼이나 가위로 잘 잘려지거든요. 그렇게 쫙 자르셔서 혹시 손이 좀 날카로워서 손이 다칠 것 같으면 겉에다가 이렇게 테이핑을 한번 해주시면 훨씬 안전하게 활용하실 수 있어요. 이게 장점이 뭐냐면 투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내용물이 뭔지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짝에다가 요거 하나 넣어주시고, 바닥에 깔려서 이렇게 있는 식재료들을 바닥에 깔아 놓지 마시고 이렇게 남은 자투리 식재료를 담는 통으로도 활용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짝에 있는 음식들도요, 우리 다 어디 있는지 알아서 제때 다 드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냉장고, 냉장실의 서랍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서랍이라는 공간의 그 수납의 포인트는 뭐냐면, 구획을 나누어 준다. 각 물건마다의 그 칸을 나누어서 움직임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왜 움직이면서 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섞이지 않게 해주는 방법 우리 좀 소개해 드릴 건데요. 자, 우리 보통 이렇게 구입할 수 있는 도구들도 다양히 있어요. 그래서 이런 플라스틱 바구니를 이용해서 우리 안쪽에다가 뭐 길이가 긴 서랍이라면 긴 바구니, 아니면 거기 사이즈에 맞는 이런 수납 도구를 구입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는데, 저는 냉장고 서랍만큼은요, 선생님, 이렇게 꼭 플라스틱 제품이 아니더라도 집에 있는, 우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자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활용할 수 있는 게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집에서 언젠가 쓸 것만 같아서 모아놓고 계시는 이 다양한 쇼핑백들이 있잖아요. 이 쇼핑백을 활용해서 서랍 안에 그 음식들의 구획을 나눌 수 있는 도구를 좀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요거를 그냥 펼쳐서 사용하면, 사실 얘도 그냥 네모 모양이기 때문에 박스처럼 쓸 수는 있겠지만,
측면이 좀 약해요. 그래서 제가 이 측면을 좀 더 두껍게 만드는 작업을 해볼 겁니다. 먼저 가지고 계신 쇼핑백에 보면 이렇게 손잡이가 달려 있을 거예요. 손잡이를 먼저 좀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손잡이를 제거한 다음에 이 쇼핑백을 이렇게 납작하게 한번 접어보세요. 접어보고 난 다음에요. 자, 여기 손잡이 자른 단면 부분을요, 이렇게 접어주시는 거예요. 아래 방향으로. 너무 많이 접지 마시고요. 이 밑면보다 한 1cm 정도 올라올 수 있게 접으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이 도구들을 좀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접어주세요. 그리고요, 이런 가위 손잡이 같은 거나 좀 단단한 도구를 이용해서 얘를 꾹꾹 하고 좀 눌러주세요. 이렇게 양쪽으로 다 눌러주셔도 좋아요. 반대로 접으셔서도 또 한 번 더 눌러주시고, 얘를 이렇게 펼쳐볼까요? 자, 펼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측면에 이렇게 내가 섬세하게 만든, 꾹꾹 눌러서 만든 이 선이 좀 보일 거예요. 자, 이 선을 자 중심으로 해서 쇼핑백을요,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주시면 돼요. 내가 만들어 놓은 선 안쪽으로요, 이렇게 윗부분을 접어서 안쪽으로 쭉 우리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긴 면을 잡아서 넣으셔도 괜찮아요. 처음에는 다소 구겨질 수 있어요. 그런데 넣으면서 내가 말끔하게 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집어 넣으시면서 끝에 마무리는 여기 끝에 접힌 면이 깔끔하게 될 수 있도록 마무리해 주셔도 훨씬 깔끔하겠죠. 자,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정말 튼튼한 우리 수납함이 됐어요. 자, 이렇게 너비가 넓은 이런 쇼핑백들을 활용하면 여기다가 둥글둥글한 과일이나 야채, 특히 이렇게 우리 과일이나 야채, 사과 마찬가지, 무도 그렇고 봉지채 그냥 검은 비닐에 넣지 마시고요. 사과는 사과끼리, 야채는 야채끼리 이렇게 집을 만들어서 서랍 안에 다양하게 구획을 나누는데 활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쇼핑백의 장점은요, 이거예요. 플라스틱 바구니는요, 늘어나지가 않아요. 고정형인데 우리 쇼핑백은요, 어머나 동글동글한 것들 여유 있게 이렇게 좀 조정할 수 있는 또 이런 집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쇼핑백 활용해서 서랍 안에 구획을 나누는 데 써보실 수 있고요. 우리가 냉장고 또 뒤죽박죽 섞어 놓는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즙이에요. 즙. 뭐 배즙도 드실 거고 포도즙도 드실 거고, 이왕이면 즙도 이렇게 서랍 안에다가요, 쇼핑백으로 이렇게 구획을 나누어서 하나씩 이렇게 뽑아서 드실 수 있도록 해보시면 드실 때마다 되게 편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우리 즙을 보관하는 거 종류별로, 뭐 예를 들면 배즙, 뭐 이런 포도즙 이렇게 구분해서 수납할 때도요, 이렇게 좀 구획을 나눌 때 이런 쇼핑백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요거는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사과를 가지고 왔는데 사과를 이렇게 비닐에다가 하나씩 포장을 했거든요. 자,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사과에서는 에틸렌가스라는 성분이 방출이 돼요. 이게 막 나오는데 그 에틸렌가스가 어떤 성질이 있냐면 옆에 있는 음식을 빨리 익게 만들어요. 다시 말해서 빨리 상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과일 칸에 사과를 보관하실 때는 사과에서 나오는 에틸렌가스를 차단하기 위해서 비닐로 한 번은 밀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냉장실 서랍의 팁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야채를 보관할 때 요거 하나 기억해 주세요. 야채는 자라는 방향으로 수납하면 조금 더 신선도 유지하시면서 보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호박 이렇게 매달려 있죠? 그래서 우리 보관할 때도 이렇게 좀 세워주시면 좋아요. 뉘어놓는 것보다 세워주는데, 요 세워줄 때 이게 혼자 못 써 있으니까 이런 통 하나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요 통은요, 내가 일반적으로 집에서 가지고 있는 통을 쓰셔도 되고요. 요거는 이렇게 우유, 우리 손잡이에 달린 우유 페트병 제가 한번 잘라봤어요. 거기 안에다가 이렇게 야채끼리 집을 만들어서 세워서 수납하면 우리 신선도 유지하시면서 보관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재활용 팁도 더불어 여러분들이 집에서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냉동실은 이제 마찬가지로 선반, 그리고 문짝, 그리고 이제 서랍에 수납하는 방법 몇 가지를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냉동실에는 너무 이렇게 덩어리째 안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둥글둥글하게 얼리다 보면요, 이거 해동하는 것도 어렵고 해동하는 과정에서 품질, 우리 신선도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얇고 좀 납작하게 얼려서 해동도 쉽고 보관하기 수월하게 하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그 방법을
기계를 사용하지 않아도 진공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더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제가 파같이 생긴 색깔에 요걸 한번 이렇게 썰어 갖고 왔어요. 우리 대파를 이제 이렇게 어슷썰기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소분할 거예요. 이렇게 자,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이제 썰기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지퍼백에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지퍼백을 이렇게 잠그잖아요. 그리고 나면요, 이미 보세요. 여기가 공기가 들어가 있어요. 뚱뚱하게 되고 새로 수납을 하더라도 자리를 좀 차지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음식이든 내가 지퍼백에 넣어서 이제 수납을 할 때는요, 이제 기본적으로 습관적으로 공기를 빼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음식이랑 공기가 같이 보관되어 있으면요, 신선도가 확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공기를 최대한 빼주시는 게 필요한데, 뭐 이렇게 진공할 수 있는 기계가 있다면 활용하시면 정말 좋겠지만, 굳이 기계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평소에요, 이렇게 지퍼백에 넣을 때, 자, 파를 넣었습니다. 지퍼백을 쭉 잠그세요. 근데 끝까지 잠그지 마시고요, 이렇게 손가락 하나 들어가는 정도까지만 한번 잠가 볼게요. 요 사이로요, 이 안에 있는 공기를 뺄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쭉 하고 이제 여기를 잠가주는 거예요. 마지막 마무리까지 잠가주게 되면 특별한 진공 뭐 이런 기계를 쓰지 않더라도 내가 그냥 임의적으로 이렇게 공기를 빼서 식재료를 수납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활용해 보실 수 있고, 항상 지퍼백에 음식을 담을 때는 생각하세요. 공기를 빼야 되겠다. 가능하면 공기를 이제 없게 하기 위해서 이제 공기를 빼서 보관하는 그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얘는 사실 진짜 파가 아니니까 이렇게 딱딱하게 서 있는데요. 진짜 생파를 하게 되면요, 얘가 막 세워놓으면 막 꺾이거나 막 뭉치거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새로 수납하는 게 아니라 이럴 때는 소분한 파를요, 그냥 쟁반, 우리 집에 있는 일반 쟁반도 괜찮아요. 집에 있는 쟁반에다가 처음부터 새로 수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소분한 것들을 쌓아 놓으세요. 그리고 이대로 냉동실에 한두 시간 정도만 올려 보시겠어요? 그럼 얘네들이요, 사삭 좀 얼어 있을 거예요. 약간 형태가 얼려 있을 때, 그때 내가 이렇게 바구니로 집을 만들었다면 여기다가 이제 새로 수납으로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파나 아니면 고기 같은 것들 우리 다양하게 소분할 수 있는데, 먼저 납작하게 만든 다음에 새로 수납하는 팁, 냉동실 선반에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냉동실 문짝 한번 우리 수납해 볼까요? 보통 우리 양문형 냉장고 있어요. 이렇게 한쪽은 냉동, 한쪽은 냉장으로 되어 있는 양문형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문짝에 선반이 되어 있는데 그 포켓과 포켓 사이가 아주 중간중간에 좀 길이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건 이렇게 길이감 있는 통을 좀 활용해 보시는 거예요. 그냥 낮은 것을 쓰기에는 내가 음식의 양이 좀 많아서 공간이 좀 부족해 라고 하면 이렇게 길이감 있는 통을 쓰거나, 아니면 이런 용기 중에서요, 결합형 용기라고 있거든요. 뚜껑에다 이렇게 꽂으면 또 하나의 그 용기를 위에 올릴 수 있는, 그런데 냉장고 문을 여닫아도 흔들림 없는 결합형 용기를 활용하시거나 이렇게 길이감 있는 이런 이제 전용 도구를 활용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선생님 저는 이거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집에 또 우리 그 싱크대 상부장이나 하부장 안쪽에요, 이런 텀블러, 어디서 기념품 받는다거나 선물 받는다거나 이런 텀블러들이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식재료 같은 거 넣어서 굳이 이런 용기 사지 않더라도 집에 우리 여유 있는 텀블러를 활용해서 이렇게 우리 냉장고 문짝에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냉장고, 특히 냉동실에는요, 또 필수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라벨링이에요. 이게 사실 다 얼어버리면 다 허옇게 얼게 돼서 음식이 뭔지 잘 식별이 안 가는 경우 있거든요. 그럴 때는 좀 라벨링을 신경을 써서 해주셔야 되는데, 자, 라벨링 할 수 있는 방법, 우리 이런 라벨지, 이건 냉장고 전용 라벨지예요. 그래서 약간 겉면에 비닐 코팅이 되어 있어서 이름을 적더라도 크게 습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이런 냉장고 전용 라벨지를 쓰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요거 뭐냐면요, 우리 구급함에 있는 3M 반창고 있잖아요. 자, 이 반창고는 장점이 뭐냐면 위에다가 이런 네임펜으로 잘 기록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벽면에 붙였을 때, 우리 병에 붙였을 때 뗄 때 자국이 좀 덜 남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집에 꼭 라벨지를 사지 않더라도 이런 다양한 라벨지를 대체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다면, 어쨌든 무슨 음식을 이렇게 내가 종류별로 넣었는지 이름표를 달아주시는 거 냉동실에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냉장실 다 했고 냉동실도 이제 문자까지 했어요. 마지막 서랍을 좀 수납을 해볼까요? 제가 이제 그 정리수납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느라고 여러 이제 집을 가보면 냉장고 서랍을 열었는데 포란색 비닐봉투가 이만한 게 들어가 있어요. 아, 이게 뭐지? 하고 열어보면 그게 뭘까요? 네, 맞아요. 고춧가루. 고춧가루를 그냥 비닐 큰 채로 그냥 푹 하고 그냥 서랍에 넣고 쓰시는데 얘네들요. 그 비닐을 열었다가 펐다가 하면서 이미 공기와의 접촉이 시작되면 이게 신선도가 다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몰라도 고춧가루는 좀 소분해서 작게 나누어 담아서 보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소분할 수 있는 다양한 지퍼백들이 있는데 보시면 우리 지퍼백이 약간 색깔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브랜드가 그러진 않은데 그 지퍼백에 따라서 이렇게 좀 냉장용과 또 냉동실용이 좀 구분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냉동실에는 조금 더 이렇게 두껍고 질긴 형태의 이런 지퍼백을 좀 활용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소분을 해가지고 우리 서랍에 수납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거 넣다 보면 막 쓰러지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쇼핑백을 활용하시거나 바구니를 넣어서 수납할 수도 있지만 요럴 때 또 활용할 수 있는 게 짜자잔, 요게 뭘까요? 네. 책 쓰러지지 않게 받치는 북엔드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로 우리 세로 수납 방법 이렇게 꽂아서 우리 세로 수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서랍 안에서도 적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도 한번 우리 냉동실에서 적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냉장고를 정리하고 나면 우리 또 냉장고 냄새 없애셔야 되죠. 그렇죠. 냉장고 좀 탈취 뭐 이런 것도 좀 고민하실 수 있는데 제가 정말 최고의 탈취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우, 다 필요 없어. 이거만 하면 끝내줘요. 자, 힌트는 4글자. 대답을 못 들으니까 제가 그냥 얘기할게요. 자, 뭐만 하면 되냐면, 자, 정답! 정리수납. 여러분, 정리수납만 잘하면 냉장고 냄새가 난리가 없잖아요. 우리 밀봉도 완벽하게 할 거고 공간도 좀 여유있게 만들 거고. 자, 오늘 그 깔끔한, 언제 열어봐도 자신 있는 그 깔끔한 냉장고 여러분들 이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